뉴욕 증시가 긴 상승을 끝내고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뭐 나올만 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구간이긴 한데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동안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기 좀 꺼려졌을 겁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오후에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요. 참다가 던지는 형태의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약간의 조정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한 분기에 배당을 2번이나 받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게 이번에 그 배당 기준이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2번씩 배당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쪽으로 패닉 바잉이 나온다. 난 패닉 셀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패닉 바잉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냥 막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반도체 패닉 바잉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매수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뭐 패닉 바잉까지 얘기 나올 정도는 아닌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뭐, 한파 경보에 뭐, 계속 그냥, 뭐, 재난 문자 뜨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밖에 딱 나가니까 날씨가 추워요. 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체감 온도가 20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날 굳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밖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남성분들이야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죠.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 보시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모두 다 급락, 하는 형태의 모습 좀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 내내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었는데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거의 2시 넘어서죠. 거의 3시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확 밀립니다. 갑자기 밀려요. 저런 식으로 갑자기 밀릴 때는 악재가 뭔가 터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량이 어디선가 크게 쏟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쏟아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포지션도 굉장히 좀 크다. 변동이 좀 급작스럽다. 그 다음에, 낙폭 자체도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7%, 나스닥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제법 크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저렇게, 쾅 하고 떨어질 때는 뭔가 매도를 이끌어낼 만한 재료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재료가 안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이다. 나 이쯤이면 많이 벌었어. 그만하자. 이제 다 털어내.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렸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저런 상태에서는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갈 때도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단기적 조정은 필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를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내용 살펴보시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뭐 뉴스고 이야기 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연말로 들어가고 굵직한 이벤트 다 끝났잖아요. 특히 이 경제지표라는 이런 것들도 주 후반부 즉 오늘 저녁이나 돼야지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할 정도로 상승세가 무서웠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였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차익 매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된 거죠. 오후 1시 30분부터 주요 지수의 상승폭이 줄어들더니 오후 3시 부근부터 거의 끝날 때 나온 거네요. 오후 3시 부근부터 갑자기 낙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네, 더 이상 못 버텨 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뭐 떨어지는 부분들을 방어하는 그런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갑자기 올려놓는다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우지수 나스닥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이거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될 텐데. 물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조금 과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주가 하락이 조금은 연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산타랠리가 안 온 거 아니죠. 네,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또 지금 주말까지 살짝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 또 올라가면 되는 건데 다음 주에 연말이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번에 내려가면은 그래도 몇 번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쉽게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즉 뭐 어제 네 형성된 그 고점이 이제 그냥 올해 마지막 연말 고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들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시장이 이미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은 자연스럽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펀더멘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료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 뉴스를 찾을 필요도 없고 뭐 때문인데 네 모릅니다. 그냥 뭐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아먹는 것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은 볼 거 없어요. 자, 그럼 국내 증시 뭐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약간 영향 받겠죠. 어제 너무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2600포인트 아래로 살짝 내려서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늘 뭐 반도체 쪽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잘 버텨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뭐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분기에 2번 배당 받죠.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결산 배당과 관련해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기준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당락이 같이 뒤로 미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 의결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결산 배당, 그 다음에 주주총회 뭐 이런 거 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뒤쪽에 이제 배당을 주는 그런 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일이 이제 항상 12월 31일로 맞춰져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의결권을 일단 먼저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배당을 뒤로 주겠다. 즉 배당을 이만큼 줄 테니까 살 사람들은 이때까지 보유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12월 결산 상장사들 중에서 이렇게 배당 절차를 개선해서 정관을 정비한 그런 곳은 무려 28%. 그래서 636곳이 네, 이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현대차, 그다음에 금융주가 거의 대부분 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 배당락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청이 조금 덩어리가 큰 종목군들이 이렇게 배당 절차를 좀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분기 때 나타나는 배당락이 좀 클 것 같다 생각되고요. 12월에 나타나는 배당락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건 그렇게 다 치고 이렇게 배당 기준일이 뒤로 미뤄지게 되니까 한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뭐냐면 배당을 2번 받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전략은 전략인 것 같아요. 배당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 종목들은 금융주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나온다. 뭐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 내년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에 2번의 배당 기준일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4분기 배당하고 1분기 배당하고 같이 땡겨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배당은 이제 3월달 딱 지나면서 바로 그냥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거라서 넘어가는데 지금 2월 말에서 3월 말 정도에 배당 기준일이 이제 4분기 배당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중순에 배당 기준이 결정됐다라고 한다면 한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말일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그쯤 됐을 때 이제 배당락이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보유해서 두 번의 배당을 다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당락이 두 번 나오니까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그 전까지 지금 우리는 12월에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2월 말에서 3월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은행주를 아직 매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은행주 원래는 배당만 싹 받아먹고 뭐 이렇게 배당만큼의 수익률이 나왔으니까요. 배당이 만약에 10%다. 그럼 나는 주식 수익률이 뭐 10% 이상 넘어가면 차익 실현하고 배당 받았자 치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냥 빠져나오려 했는데 배당 기준일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흔들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은 보통 배당이 높아서 배당 기준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한 2월 정도까지 은행주들을 보유하시는 것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그래도 주가를 단 몇 %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이번에 은행주들은 배당금을 좀 높여준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죠. 자, 이번에 배당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일은 얼마입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주들에 대한 배당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배당에 대한 욕심보다도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노리자는 얘기죠. 이미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략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국내 증시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반도체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뭐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밧주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대. 이제 짝퉁 밧주도 있죠. 밧주 뭐 반도체 간다고 했죠. 확 그냥 가서 그냥.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뭐 앞으로 성장하는 거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패닉 바잉 뭐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공황 매수? 공황 매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투매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 투매는 맞죠? 아니 투매는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제 뭐 미쳐서 사는 거요.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 낸드 메모리의 이제 주문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기존 예상량을 웃돌고 있다. 실적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4분기에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재고 소진이 일단락되면서 더 큰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적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 HBM, AI 반도체와는 또 다른 부분에서의 실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글로벌 폰 업체들이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년 1월부터 대거 출시할 전망이다. 이제는 AI 안 들어간 핸드폰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여기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업체라든지 또는 전공정 장비들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요. 주가가 또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면 뭐 크게 주가가 밀릴 일이 없다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딱
만약에 보합이든 아니면 살짝 상승을 더 유지해 준다면 주가는 오늘 잘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미국장이 내렸기 때문에 크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들의 움직임, 또 2차전지 쪽에 지금 약간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양새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장은 반도체로 많이 기울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실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뉴스가 없어, 뉴스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찌부렁대고 떠들어댔네요. 자, 오늘은 일단 미국이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영향은 조금 받겠죠? 당연하겠죠?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왜냐면, 뭐, 부도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네, 그런 당연한 결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분기에 2번 정도 배당을 받는다. 사실 이거는, 네,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2번 배당을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배당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번 배당을 받을 거 생각돼서 기대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열심히 딱 보고 있다가 네, 결정적인 순간에 배당 받지 말고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번 배당 받지 말고 2번 배당에 대한 차익 실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패닉 바잉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패닉 바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얘네가 대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들이 잘 버텨주면 큰 문제 없이 네, 시장이 잘 넘어가긴 할 텐데 만약에 이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어제 많이 올라서 약간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매도합니다. 네, 매도한다. 매도가 아니라 네, 책 한 곡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올라가 버린 주식은 이미 매수의 영역이 아니다. 주변을 살펴서 다른 만만한 주식을 찾아보자. 네, 괜히 힘센 상대한테 덤벼가지고, 네, 1, 2, 3, 4 맞지 마시고요. 네, 만만한 애들 괴롭혀가지고 대응하자. 만만한 게 누구예요? 네, 아무도 사지 않는 그 아래쪽에 처박혀 있는 그런 저가주라겠죠. 바닥에 있는 주식, 저점 천국, 고점 지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